그래서 이제 오늘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네, 네, 의원을 네. 모시고 네. 괴물 윤석열의 정체와 또 내란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깊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아주 짧게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게 12월 3일 비상계엄 모두가 다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선포의 네. 순간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그 유엔 후방 기지, 음. 유엔사 후방 기지에 네, 네, 있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요. 네. 자, 이제 돌이켜보면 네, 말이죠. 네. 민주당의 지도부 일각에서는 네. 저들이 비상계엄 같은 걸 선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수개월 전부터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보를 공유하고 네, 네, 있었는데 네. 추미애 의원께서도 혹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아, 네, 그래요. 네. 음. 그것은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네. 들어서면서 김용현 체제가 아하.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징후적인 게 많이 보였습니다. 음. 그런데 그걸 국회에서 대응하는 답변을 보면 네. 굉장히 안하무인격으로 음. 벌컥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설마 하는 게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설마 하는 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점이 이렇게 빠르라고는 예측을 못하고 네, 네, 네. 지금 그 중간 밑으로는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네, 네. 출동한 네. 병력들이. 네. 근데 저는 그 군 인사까지 다 마친 즈음에 한다라고 보고 아마 금년 상반기 내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네. 추미애 의원은 오연호가 네, 묻다 네. 코너에 자주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핵심이 도대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묻는 네, 그런 대담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스스럼없이 말씀하신 게 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네. 지금 현직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을 네, 네, 하셨어요. 그때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와 세다 네.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네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현직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까지 저지를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중진 회의에서 네.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미 검찰총장 시절에 네네. 또 그 여러 불법과 반칙을 반복했는데요. 네. 네. 언론은 그때마다 미화를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네. 네. 그리고 뭐 그의 그 성격적인 특징은 이미 다 드러났죠. 네네. 네. 수사에 응하지 않고 또 조그마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법적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연시키고 김을 빼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걸 그냥 정치 진영 간의 문제로 바꿔놓고 네. 프레임 전환하고 이 수법이 요란했던 거죠. 네. 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요. 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는 그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지금까지 검찰 공소장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진상 조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네, 네.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진상조사 단장으로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의 가장 최종적인 본질적인 목표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영구 집권이죠. 영구 집권. 네, 네. 음. 영구 집권에다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진상조사단의 또 하나 할 일은 네. 물론 이제 그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다라는 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 유치에 대한 진상조사는 네. 정동영 의원이 맡아서 하기로 했지만 서로 서로 전쟁을 유도하는. 네네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거기에 이 노상원이라고 네. 현재까지는 아직 중간 수사 발표도 안 드러났어요. 그냥 노상원의 수첩 정도만 네. 드러났죠. 그런데 그가 한 여러 기획 중에 네. 국정원과 함께 했을 가능성 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더 제보를 기다리고 있고요. 음. 네, 또 진상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 네. 단순히 국내 정치용
정권 안보용이 아니라 네. 영구 집권의 목표가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의 총통이 아니라 네. 통일 대통령까지 내다본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다음에 후계 세력을 누가 키우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네. 본인의 이 다음 그 장면을 어떻게 아하. 시전을 하느냐. 네. 그 부부가 통일 대통령 하려고 했다. 네. 라는 한간의 그 짐작도 저는 네. 근거 없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네. 통일 대통령을 네. 하려는 생각을 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영구 집권에 대한 계획이 말이죠.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생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한 2년여 지나면서 온갖 그 부부 관련한 의혹과 범죄 의혹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서 네.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판을 크게 엎어야 되겠구나. 이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획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저는 기획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최재형 목사의 그 잠입 취재 중에 네. 우리는 그냥 우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그 디올백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그냥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인 것이고 네. 찾아갔을 때 나눈 대화들이 있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책을 한 대여섯 권 본인의 그 저서를 들고 갔는데 주로는 통일 관련한 네. 책들이고 또 면담 목적도 대통령이 너무 그 치우친 생각 가지면 안 되고 거시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놓고 큰 장래를 그릴 줄 알아야 돼서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좋은 의사를 가지고 접촉을 했던 것인데 가서 보니까 그런 본인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네. 그냥 김건희가 본인의 그 야무진 포부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네. 나는 2025년에 나는 음. 내가 2025년에 통일시킬 거야. 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배우자인데, 네. 네.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났을 때 배우자이고, 네. 그냥 배우자 민간인인데 어떻게 본인이 2025년까지 언급하면서 통일시킬 거야라고 네. 하는지가 그 당시는 그냥 약간 허풍 네. 뭐 이랬을 수 있겠지만 지금 들여다보면 그때는 정권의 굉장히 그 초반기 시작점이었잖아요. 네. 다른 무엇보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네. 또 거기에 관심을 자극을 주거나 했던 사람에 대해서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런 야무진 꿈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명태균 사건은 네. 제가 금년에 이 중하 군 인사를 다 해놓고서 하지 네. 않을까라는 그 준비가 앞당겨져 버린 거죠. 명태균 네. 사건으로 준비가 되기도 전에 음. 먼저 이게 터뜨린 거죠. 네. 네. 네.